알래스카를 제외한 미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운틴 위트니를 오르는 루트는 여러 가지이지만 방향은 동쪽과 서쪽 두 방향이다. 동쪽은 위트니 포탈에서 출발하여 왕복 22마일에 6,200피트를 오르는 것으로 당일 산행을 하거나 중간에서 야영을 하고 오를 수 있다. 이번에 오르는 루트는 반대쪽인 동편에서 코튼우드 호수를 통해 PCT와 JMT를 거쳐 오르는 코스이다. 마운틴 위트니 등정을 코튼우드 호수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펄밋 받기가 쉽다. 그리고 출발하는 지점인 홀스 메도우의 고도가 1만 피트여서 높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루트는 예상외로 힘이 들었는데 높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백팩을 메고 산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에 오는 무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40대 50대에 자뮤어 트레일, 하이시에라 트레일 등 여러 백패킹 산행을 하면서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가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마운틴 위트니는 여러 번 올랐고 익숙한 곳이다. 이번에 뜻이 맞아 같이 팀을 꾸려 나서게 된 산우들은 마운틴 위트니 등정은 처음이지만 평상시 꾸준한 산행을 통해 함께 체력을 다져놓은 사이였다. 코튼우드 호수를 통해 마운틴 위트니로 나오는 이번 루트는 41마일 거리에 등반 고도가 8,772피트로 3박 4일 일정으로 잡았다. 수요일 아침 7시에 자동차 2대로 LA를 출발했다. 12시 정오쯤에 론파인에 도착해서 우리가 등정할 위트니를 바라본다. 위트니 포탈로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마운틴 위트니의 주변 산세는 웅장하면서도 근엄하다. 자동차 한 대는 출구인 위트니 포탈에 주차를 하고 시작점인 홀스 메도우에 도착했다. 모니카 산우가 준비한 흰밥에 만남 반찬으로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가 되어 출발했다. 오늘 코튼우드 호수까지 약 6마일을 걷게 된다. 호수로 가는 길은 완만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백팩의 무게가 상당함에도 발걸음은 가볍다. 약 3시간을 걸어 오후 4시경 거대한 초장 위로 호수의 경관이 펼쳐지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작은 호수들이 있고 각기 번호가 매겨져 있다. 호수물 접근이 좋은 넘버 2 호수가에 캠핑을 하기로 했다. 등짐을 내려놓고 텐트를 치려는데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 아마 높은 고도로 인한 고소증이 온 것 같다. 텐트를 치고 저녁을 끓이기 위해 호수물을 정수한다. 햇볕이 비치는 호수가에 앉으니 저 멀리 펼쳐지는 거대한 마운틴 랭리의 산세와 호수의 조화가 신비롭다. 이튿날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아침을 끓여 먹는다. 오늘은 오전 중에 뉴 아미 패스를 넘는다. 뉴 아미 패스를 오르기 전 롱레이크에서 물을 정수하여 물통에 채웠다. 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정수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집에서 1, 2년을 묵혀놓은 정수기는 작동을 잘 안 하거나 정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산행 전에 정수기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드디어 끝이 없는 뉴 아미 패스의 바위길을 오른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속담대로 지겹도록 오르다 보니 드디어 뉴 아미 패스에 도착했다. 앞으로 펼쳐 보이는 너덜지대 위쪽으로 마운틴 랭리가 보이고 그 뒤편으로 마운틴 위트니가 조그마하게 보인다. 이틀 후에는 저곳을 지나가리라. 뉴 아미 패스에서부터 오늘 밤 캠프 자리인 락크릭까지는
꾸준한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이 좀 더 편하다고 해도 계속 좋아할 수만은 없다. 또다시 그 이상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약 10마일을 걸어 오늘 야영지에 도착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돌로 쌓은 화덕과 나무까지 누군가 준비를 해두었다. 끈적한 몸을 씻으러 시냇가에 내려가니 건너편 초장에서 사슴 가족이 풀을 뜯는다. 물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자연 속에서 표현하지 못할 편안함을 느낀다. 잠시 빗방울이 떨어져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지나가는 빗줄기이다. 같이 모여 저녁을 끓여 먹고 침낭에 몸을 뉘었다. 아주 편안하고 아늑하다. 남은 여정도 이렇게 편안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셋째 날은 약 11마일을 걸어 마운틴 위트니 아래편의 기타 레이크까지 가야 한다. 오늘 또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아침에는 1870피터의 구얏 패스를 넘었다. 그리고 PCT와 JMT가 만나는 지점까지 왔다. 이곳에서 몸을 씻고 점심을 한다. 여기서 크랩트리 매도를 지나 기타 호수까지는 약 4마일로 큰 문제는 아니다. 점심 후 모두 기타 레이크를 향해 출발한다. 중간에 크랩트리 매도우에 화장실이 있다. 이후에는 위트니 존으로 모든 배설물은 팩에 담아서 나와야 한다. 크랩트리를 지나는 중 팀블라인 호수를 만났다. 저 멀리 마운틴 위트니의 회색 바위산을 배경으로 푸른 물결과 초록의 수초가 펼쳐지는 모습이 환상적이다. 이렇게 깊은 산 중에 고저넉이 자리한 호수의 모습이 부근하면서도 애잔하다. 오후 5시가 넘어 드디어 기타 레이크에 도착했다. 내일 위트니 등정을 위해 호수가에서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는 많은 하이커들이 보인다.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모두들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호수가에서 물을 정수하고 몸을 씻는다. 다음날 아침 새벽 2시부터 출발하는 팀들이 있다. 우리 팀은 오전 5시경 출발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자동차까지 하산하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하지만 기타 호수에서 위트니 정상까지 그리고 위트니 포털까지 배낭을 메고 해발 3,000피트 이상의 고도를 오른 후 11마일에 걸쳐 6,200피트를 하산하는 오늘 일정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역시 트레일 크레스트로 오르는 길은 힘든다. 드디어 위트니 트레일과 만나는 정션에 도착했다. 이곳에 백팩을 내려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위트니 정상까지 약 2마일을 오른다. 하지만 이 2마일이 지금까지 경험해본 가장 힘든 2마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도 14,505피트. 위트니를 오르는 마지막 구간은 고산증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나 고산증이 온다. 단지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 마지막 2마일을 올라 위트니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는 대피소가 있고 그 앞에 망명록이 있다. 정상에 서면 남쪽으로 이틀 전에 지나왔던 마운틴 랭리가 보이고 저 아래편으로 론파인과 오웬스 레이크가 희미하게 보인다. 준비해왔던 태극기를 꺼내 기념사진을 찍는다.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감격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내려가야 하는 길이 멀어 정상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하산을 시작한다. 다시 백팩을 메고 99 스위치백을 내려와 트레일 캠프에 도착하니 많이 지친다. 12,000피트 고도의 트레일 캠프는 포탈에서 위트니를 오르는 산행인들이 하루를 지내는 곳이다. 여기서 약 5시간을 더 내려가야
자동차가 있는 포탈에 도착한다.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여유를 갖고 트레일 캠프에서 하루 더 자면 편하다. 하지만 좀 더 고생하더라도 오늘 집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결국 욕심을 부려 끝이 없는 하산을 하면서 밤 10시가 되어 자동차에 도착했다. 약 17시간을 산행한 것이다. 홀스 매도에 있는 차를 픽업하여 LA로 돌아오니 일요일 새벽 4시가 되었다. 3박 4일 동안 체중이 약 10파운드가 줄었다. LA에서 위트니 포탈까지는 약 5시간 운전거리다. 출발점에서 3마일 등산 거리인 론파인 호수까지는 퍼밋이 필요 없다. 자녀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미국 최고의 높이와 웅장함을 자랑하는 위트니 산에서 전기를 받아보자.